여러분 안녕하세요. 9988 촉TV의 나도성입니다. 오늘은 제 30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죠. 20대 80의 법칙이죠. 이태리 경제학자인 알프레드 파레토가 통계적 방법을 통해서 제시한 법칙인데요. 오늘은 이 파레토 법칙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이것을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론 지식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톡톡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20대 80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그 사회 전반의 소득 분배 결과를 보면 20%가 전체의 80%를 차지해서 불공정하게 분배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또 기업의 이익 창출을 들여다보더라도요. 기업에서 보면 종업원의 20%가 그 80%의 이익을 창출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또 개미들이 그 일하는 것을 들여다봐도요. 20%는 열심히 일하는데 80% 개미들은 슬슬 그 적당히 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뭐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조직을 경영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조직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사람들은 20%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대다수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통계적으로 이렇게 쭉 자연 법칙을 다 대부분 들여다보더라도요. 대부분의 경우가 20%만 생산적이고 나머지 80%는 적당히 따라가는 그런 유형의 그 부류들이 많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는 적당히 따라가는 거고 20%가 리드를 하더라 하는 얘기죠. 이러한 그 파레토의 20대 80의 통계 법칙을 들여다보면서 조지 K 지프 박사 이분은요. 야, 그래서 우리가 20%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잘 알면 최소 노력으로 최적의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최소 노력의 법칙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이제 그 문제 해결을 그 도와주고 담당하는 컨설턴트들은요. 이러한 그 20대 85 법칙을 방법론을 가지고 잘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20%가 작동하는 핵심적인 요인을 잘 알아내면 이 부분만 개선하게 되면 대부분 80% 결과물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심 요인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을 잘 파악해만 낸다면 이것을 방법론 도구로 활용을 해서 우리 기업이나 개인 그리고 국가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컨설턴트들이란 20대 85 법칙을 활용해서 방법론 도구로 적절히 활용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러한 방법론 도구를 가지고요. 우리 그 선거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대선 경쟁이 지금 한창 있죠. 그 이미 진보 진영에서는 그 주자가 결정이 됐고요. 보수 진영도 지금 한참 그 후보 선정을 위해서 경쟁 중인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 전반을 들여다보면 보수와 진보는 대략 4대 4가 됩니다.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가 중도락에서 그 선거에서 본격적으로 공략이 대상이 되고 이걸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승리의 핵심이죠. 다시 말하면요. 20대 80의 파레토 법칙처럼 이 80이라는 숫자는요.
선거 승리의 핵심적인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20의 중도 세력이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20을 중도 세력을 끌어들인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죠. 중도라는 것은 결국은 한국 사회에서 근본적으로요, 비판적 지성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20을 끌어들일 때는, 이런 비판적 지성인을 끌어들일 때는 이들이 제대로 만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파레토 법칙에서 20이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컨설팅에서 방법론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만 20을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러한 20이라는 숫자는 항상 생산적, 창의적, 가치 중심의 사고를 하는 지성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들에게는 파상적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공존 공생을 하여튼 고려하는 지성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요, 이 20%라는 숫자는 항상 문제를 해결할 때 나의 이데올로기, 나의 전문 지식, 나의 경험만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문제라는 건 결과적으로 융복합 문제 해결을 통해서만, 방법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이러한 지성인들이고 융복합 신봉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대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인책을 제시해야만 어떻습니까? 선거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요, 과연 우리는 제대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전이에 대응하고 있는지 참으로 의심이 되죠. 미중 패권 전쟁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봐야 될지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미중 패권과 관련한 핵심적인 5가지 요소를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연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미국에 도전을 했지만 과연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이 부분을 잘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중국이요, 1인당 GDP 2만 불을 넘어서려면 매년 5% 이상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중진국 함정을 그동안에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했는데 중국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두고 들여다보고 뭡니까? 파악을 하고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타키투스 함정이라는 거죠. 지금 중국이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거의 확정짓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 도전을 했죠. 그런데요, 타키투스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한 국가가 말이죠, 좋은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든 나쁘게만 인식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진실이나 거짓인 어떤 것을 얘기하더라도 거짓으로 인식되는 이러한 현상이 이 국가를 운영할 때는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 집정관인 타키투스가 경고를 했는데요, 지금 중국이 그러한 상황에 부딪힐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이거 공산 권위주의 체제, 독재 체제로 이걸 억압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 요소로 우리가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요,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해가지고요, 과거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페로폰네스 전쟁을 했죠. 그 당시에 스파르타가 패권국이었고 아테네가 도전을 했었는데 그레이엄 앨리슨이라고요,
미국 학자인데요. 이분이 미국 패권에 중국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무역 분쟁, 기술 분쟁, 각종 안보, 인권 관련해서 강한 압박을 미국이 겪고 있는데, 이런 요소들은요, 잘못하면 전면전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퀴디스 함정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패권 경쟁이라는 것은 잘못 길이 들어지면 전면전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일 수가 있죠. 이 부분도 잘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고요. 네 번째는요, 킨들버거 함정이라고 해서요, 그 MIT 전 교수였던 킨들버거가 조정한 건데요. 1930년도에 글로벌 대공황이 발생했던 것은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새로운 패권국으로 등장했던 미국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그랬다 그러죠. 현재도요, 중국이 지금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공백을 메꿔서 글로벌 차원에서 필요한 공공재를 제대로 공급하고 가치체계를 올바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섯 번째는요, 특히 우리 한국에서 미중 패권 전쟁을 들여다보면서 빠지고 있는 인식론의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근본적으로 하여튼 한미 동맹을 하여튼 확고해야 된다 하는 한미 동맹을 맹신하는 경향이 있고요. 우리 진보 진영을 포함해서 현재 마찬가지죠. 우리 전반적으로 중국의 지나치게 경사돼 가지고 4대 복속의식이 우리 전반적인 시스템 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 자존적인 역량보다는 4대 복속의식, 대중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사대시하는 이런 경향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 우리 정부는요, 이러한 미중 패권 전쟁에 의해서 중국에 대해서 전략적 모성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접근이 미중 패권 전쟁의 진행에, 우리의 대응에 타당한 방법이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찰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는요, 지난 한국의 역사에서 이렇게 세력 전이 과정에서 계속 실패를 해가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침략을 당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죠. 이런 경험을 우리가 잘 벤치마킹 해가지고 현재의 미중 패권 문제에 대해서 잘 인식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심각히 고려를 해봐야 될 이러한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잘 아시는 팔레토 법칙, 20대 80 법칙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 컨설팅 방법론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방법론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최근 대선, 선거 관련해서 20대 80의 법칙, 방법론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을 바라보는 방법,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톡톡 얘기 나눴습니다.